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들의 황제 휴가를 청탁한 추미애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추미애 측의 청탁을 들어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등은 애꿎게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추미애 애완견 검찰들의 봐주기 수사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가 벌어질 판입니다. 추미애 수사의 후속 문제, 여러 현안들을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일단 지난번 우리 서변은 추석을 지나고 추미애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검찰이 기자회견도 없고 또 뭐 이렇다 할 예고도 없이 추석 전에 싹 발표를 했어요. 네. 일단 이게 제가 이게 좀 예측력이 좀 떨어지는 건지 아니 뭐 예측력은 이게 너무 상식이 안 맞는 짓을 제가 이게 좌파들을 너무 이게 높이 평가한 건지 저도 이게 한번 되돌아보는데요. 제가 근데 이거 발표를 추석 전에 좀 쉽지 않을 거다. 대부분은 이게 추석 전에 다 이게 면죄부 줘가지고 발표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는 근데 이거 대검에서 제동을 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검에서 근데 이거 처음에는 윤석열한테 보고 안 하다가 나중에 이거 형식적으로 면책하려고 보고했잖아요. 그때 대검의 형사부장 이종건 이분이 제 연수원 동기고 같은 반이에요. 대검의 형사부장도 지금 이게 발표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반대를 했고 보안수사 미진하다고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도 보안수사를 지시했잖아. 같은 이게 추미애 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부지검이 하겠는가. 대검에서 제동을 거는데 이게 첫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자들한테 아무런 이게 낌새가 없었어요. 동부지검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전혀 예측 못할 정도로 근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해버린. 그 무슨 기자들 단톡방에다만 띄워버렸다면서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국가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북한한테 피살대가 비상사태였잖아요.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비난을 감수하면서 발표하겠는가. 이런데 이거 몇 가지 이유로 제가 조심스럽게 밀어줄 수도 있다. 이랬는데 일단 이게 녹화 이후에 발표해버리 기습적으로. 이게 첫째 발표 시점이 아주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김관정 지검장이 그냥 밀어붙인 것 같아요. 우리 민간인 피살 사건이 났을 때 거기다 묻혀가지고 또 이제 추석 연휴 이렇게 묻어서 넘어가자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항명 아닌가요? 대검에서 수사 미진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적시를 해가지고 김모대의 진술 같은 부분들 해가지고 수사를 더 한 뒤에 충분히 숙고해갖고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대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법에 보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다 지휘하고요. 검찰은 이게 전국적으로 피라미드형으로 계층 조직 맞거든요. 이게 상급 관청, 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청이잖아요. 그럼 이게 상급 관청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이게 바로 검사 계층 조직. 이게 지휘 감독 체계인데요. 이번에 아예 대검의 지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거. 이거는 근데 대검의 감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검에서도 감찰해서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미애하고 최모 보좌관 간의 카톡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모대의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조치하라는 거, 알아보라는 거. 그것도 원래 김관정에는 숨겨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검에서도 발표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동부지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탁의 어떤 증거로 명백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죠.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좌파들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소한 꼬리 정도는 자르지 않겠나. 예를 들어 이제 최모 보좌관 있잖아요. 이분이 통화를 3번 이상 최소한 거는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보좌관을 청탁금지법 있잖아. 이 정도로 이게 꼬리 잘라서 벌금 얼마라도 할 줄 알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꼬리는 고사하고 몸에 털어가 하나 안 잘랐어. 몸에
털 하나 안 빠졌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무혐의 줘버렸잖아. 추미애 아들 보좌관 전부 이게 무혐의죠. 이것도 이게 제가 놀라운 결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 제가 세 번째 놀란 거는 바로 이게 그 부분입니다. 카톡 공개했죠. 이것도 이게 김관정이는 추미애한테 잘 보려면 확실하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럼 이게 카톡이나 그다음에 통화 내역 있죠. 25일 날 왜 현병장하고 그 추미애 변호사들이 23일 날 연장되기 때문에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 그 현병장 통화했죠. 이것도 이게 공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자들한테 바로 김관정이 던진 걸 제가 바로 받았어요. 기자한테. 받아 이게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야, 추미애한테 아주 불리한 보좌관하고 카톡 내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통화 내역이 현병장하고 25일 있죠. 이게 있는 거. 이거는 결국 저번에 저희가 동부지검에도 네 분 있다. 이제 어려운 검사들. 이 사람들이 야, 나 이게 추미애 때문에 죽을 수 없다. 밝혀야 된다. 수사를 투명하게. 이런 게 하나 있고 움직임이. 그다음에 대검에서 말씀처럼 그거는 이게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카톡하고 다 통화 내역이 높고요. 그래서 추미애는요, 1차적으로 이게 1라운드에서 법적으로는 무혐의받았죠.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으로는 27번의 거짓말. 그다음에 그 변호인도 현병장과 통화했잖아. 결국 이게 그 상처뿐인 무혐의지. 이제는 이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아들 서재희 있죠. 그리고 최모 보좌관까지 다 무혐의예요. 청탁을 건 사람, 청탁을 한 사람은 무혐의인데 그 전화를 받은 김모 대위하고 또 무슨 비모 대위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위가 두 명. 두 명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자칫하면 군법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대위가 두 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로 통화한 거는 그 상급 부대 있잖아요. 지원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잖아. 상급 부대 인사 담당하는 대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김모 대위. 이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 대장 있잖아. 상사 위에. 이 대위거든요. 두 명인데 군검찰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김영란법이라 하죠. 청탁금지법에. 보면 이 부정한 청탁이 오면 거절하고요. 그다음에 또 상급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근데 그런 걸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잘못하면 이게 대위들이 다칩니다. 그게 2년이 합니다. 2년이야.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인생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군대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거의. 근데 청탁이라는 거는요, 이런 걸 이게 우리가 항상 이게 필요적 공범이라 그럽니다. 필요적 공범 있죠. 뇌물은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필요적 공범이죠. 간통도 이게 한 여자와 남자가 필요적 공범이죠. 그럼 이게 청탁도 한 사람하고 청탁 받은 사람이 필요적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한 청탁이 맞는 게요. 여기서 결과를 수사 결과 발표를 잘 보면요. 서재희 있잖아, 그 추미애 아들. 자기가 처음에는 이게 그 자기 힘으로 한번 연장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전화를. 그러니까 근데 야, 두 번이나 병가 연장했는데 또 이게 되느냐?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당하니까 추미애하고 보좌관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이 말은 이게 추미애 아들이 되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휴가죠. 아들이 안 되는 걸 추미애라는 권력이 나서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이 아니면 뭐가 부정한 청탁이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결국에 군인들이 다칠 수 있고, 근데 보좌관이나 추미애가 무혐의 되고 군인만 다치면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하죠. 그래서 저는 고검이나 대검이나 이게 바로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동부지검에서는 그때 그건 청탁이 아니고 문의를 해본 거다. 근데 아들이 했을 때 안 됐잖아요. 아들이 문의해가지고 됐으면 당연히 모르지만 아들이 서재희가 직접 물어보니까 연장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상사가 병장들 6명 모아놓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백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로는 연장이 안 되니 엄마 백을 썼는데 이게 무슨 문의냐 말이죠. 근데 청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또 검찰이 제대로 봐주기 수사를 안 하려면은 권익위한테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해셔야 하거든. 법제처든 어디든 해셔야 하는데 기관이라든가 당국 같아.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봐주려고 그 청탁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물어보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 청탁인지 아닌지 그 관장하는 부서는 국민권익이죠. 물론 이 전현희가 왔잖아. 그것도 저희 동기입니다. 전현희가 와가지고 과연 이게 추미애한테 불리한 거 해주겠느냐? 뭐 그렇겠죠. 옛날에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점에서는 이게 의무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검찰이 부정청탁 여부는 권익에 묻는 게 맞죠. 우리가 서성의 날에 음료수 캔 하나 주는 것도 딱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게 검찰이요. 일방적으로 이게 무혐의 면죄부를 줘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엄청난 저는 후폭풍이 있고요. 반드시 이게 바로 잡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김모 대의 진술하고 서재유 진술이 완벽히 다르는 게 21일 날 아닙니까? 김모 대의는 내가 그 서재유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 근데 서재유는 그때 27일까지 휴가 너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전화 그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게 그 제가 보기에 김모 대의 진술이요. 약간 오락가락한 거는 맞아요. 자기도 이게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살라고 조금 이게 이쪽으로 유리하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포렌식을 개인적으로요. 샷을 포렌식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안 하고 우리가 돈을 주면 교대 쪽에 오면요. 포렌식을 핸드폰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슬로 포렌식 해가지고 통화 내역이나 모든 걸 보여주면서 자기는 이게 그 휴가 연장 있잖아요. 거기에 개입한 게 없다고 진술을 다 번복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사실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 검찰이 그걸 다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묻어버린. 이런 부분들도 이게 저는 고금이나 대금에서 이게 반드시 바로잡혀야 되는, 아니면 특금이라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모대이가 서일병 추미애 아들하고 전화를 한 것은 25일 아닙니까? 그때 보좌관한테 급히 전화를 받고 21일 날 뭐 전화를 했으니까 다 처리됐는지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그리고 또 보좌관한테 얘기해서 이제 바로 그 최모 보좌관이 김대희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3일부터 27일까지 연장됐고 25일 날 처음 이제 확인됐다면 23일부터 25일까지는 무조건 탄력 아닙니까? 탄력. 이거는 이게 뭐 누누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그 결국 총책임자가 중령 아닙니까? 예편한. 근데 그 중령도 관계 누구한테 기한을 받아서 누구한테 연장 지시했는지 이게 못 밝히고 기억이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령도. 그리고 그 아까처럼 대의도 박사님 말씀처럼 전액에 자기는 연장 해준 적이 없고요. 이모 상사도 마찬가지죠. 상사, 그다음에 병장들, 이병장, 현병장. 그래서 모든 관련자들의 정은 있잖아요. 추미애 아들 빼고 보좌관 진술도 이게 추미애한테 꼭 유리한 것만 아닙니다. 자기도 이게 연장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적 증거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물적으로 보세요. 추미애가 관여한 카톡 내역, 그다음에 25일 날 현병장과 통화한 내역 있잖아요. 이게 다 물적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증거가 많은 걸 어떻게 덮어버릴 수가 있느냐. 제가 이게 전문을 기자들한테 뿌린 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몇 번 읽어봤지 않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게 수사를 동부지검의 애완견들이 이런 수사를 한 거예요. 또 하나 의문은 추미애는 그 김모대의 그러니까 지원장교 그 전화번호를 최 부장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추미애가 김모대를 알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디다가 해서 야 그 담당자 누구야 전화 좀 알아달라고 해갖고 보좌관한테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걸?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또 이게 그래서 제3의 인물이 있는 거 아니냐. 제3의 인물. 그리고 이게 대의분을 추미애가 아는 거는 뭐 이게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게 논란이 있잖아. 근데 추미애가 서면 조사를 받았거든요. 추미애가 서류로 이게 그것도 쇼로 이제 서류로 받는데 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알려줬어요. 우리 아들이. 근데 오늘 그 중앙일보도 있지만요. 아니 일개 사병이 상급부대 장교 핸드폰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추미애의 말은 전부 이게 국민을 개돼지는 뭐 포유류니까 완전히 가재 금붕어 뭐 이처럼 양서류처럼 취급하는 거지. 일개 사병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3의 그 국방부나 아니면 이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핸드폰 번호를 몰래 알아내는 거, 그것도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보좌관한테 번호를 적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게 추미애는 지시가 아니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이걸 보고 이게 김철건이라고 안철수 측의 유명한 대변인 있잖아. 이분도 이게 옛날에 보좌관을 했는지 제가 페이스북을 봤더니 전국의 보좌관들이 다 분노하고 있대. 아니, 의원이 보좌관한테 핸드폰 번호를 주면 전화해서 하라는 지시지. 이게 무슨 지시가 아니냐. 본인은 알아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지시했느냐. 지시라는 근거가 없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그게 얼마나 이게 개변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핸드폰 번호 주고 전화하라는 게 지시가 아니면 그래서 이게 이거 술은 마셨는데 나 음주운전 안 했다. 이게 얼마나 개변입니까? 근데 내가 번호는 줬는데 지시는 안 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도 이게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는 지난 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뭐 9개월간의 전말이라고 해갖고 뭐 4,000자에 가까운 그런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진짜 적반하장인데 검찰에서 다 무혐의를 내렸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갖고 나한테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야당과 보수 언론 사과를 해라 촉구를 하고 그게 응하지 않으면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게 완전 협박 아닙니까? 정말 이제 그 적반하장도 유분수고요. 적반하장이 극치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게 장제원 의원이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장제원 의원이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이게 그 야당이나 저희 언론들이요, 뭐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했으면 사과해야죠. 추미애가 보좌관한테 지시 안 했는데 했다면 사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추미애가요, 법에는 이게 참 우리 법도 문제예요. 우리 그 청문회 할 때 보면요, 나는 선서 쪽 진실을 말하기로 합니다만 하고 끝내버려 선서를. 위정의 벌을 받기로 합니다. 요 말이 없어. 선서문에. 그럴 때요? 그래서 청문회 할 때 위정에도 처벌 못해. 조국이 받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도 처벌 못해. 오로지 제3자들만 나와가지고 선서한 사람 있잖아.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그 법의 헌결인데 자기가 이게 그 위정의 벌은 안 받는다 치더라도 국민 앞에서 이게 27번이나 거짓말한 게 명백백백하게 드러났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사과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으로 뭐 야당 보고 언론 보고 사과해라. 아니면 이게 법적 조치 취하겠다. 정말 이게 뻔뻔한 이런 게 더 국민을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러면 추미애 사건 이걸로 덮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군 검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예. 이미 두 사람을 넘겼으니까 그걸 관련해서 여러 사람 수사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뭐 군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것은 지난 1월에 고발을 해가지고 벌어진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이게 우리 야구 격언에 끝나야 끝난 것이다. 옛날에 유명한 그 말이죠. 끝나야 끝난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도 있고요. 지금 이게 그 1라운드가 이제 끝났을 뿐이에요.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 고소나 고발했잖아요. 이 고발했죠. 그러면 이게 그 지검에서 1차 판단하고 그다음에 불복할 때는 고등검찰청으로 고검. 서울 고검으로 항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항고해도 불복할 때는 대검에 재항고를 하죠. 예. 대검에 재항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법원 있잖아요. 고등법원에 법원에다 하는 걸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정신청. 요것도 이게 둘 중에 택일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검에 하거나 고등법원에 하거나. 요게 이제 원래 3단계 절차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고검에 지금 가 있죠. 근데 이 고검을 저는 상당히 기대합니다. 처음부터요. 제가 TV조선의 그 기자들 모아놓고 밥 먹으면서 처음부터 이게 너 동부지검보다는 서울 고검을 주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왜 그러냐? 동부지검에는 애완견들밖에 더 있냐? 예. 김관정부터 전부 이 고등학교 후배들 뭐 김덕권 부장부터 수사검사도 원래 하던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 애완견들밖에 더 있냐 정부에. 근데 이 고검에는 누가 있냐? 전부 게 옛날 정권에 잘 나가다가 예. 추미애나 조국한테 버림받은 이죠. 우리 속된 말로 물 먹은 사람들만. 물 먹은 사람. 그래서 이게 제가 비유컨대 동부지검은 애완견이 있으면 서울 고검은 권력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들 있잖아. 네. 권력으로 버림받은. 근데 이 유기견들이 엄청나게 맹견입니다. 네. 수사를 엄청 잘해. 수사력이. 이런 분들이 딱 버티고 있어. 오기만 와라. 저는 서울 고검에서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서 다시 한번 수사하고 재기수사가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기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그 2단계. 이게 2라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대검 있잖아. 대검이 자기들이 보안수사 지시했으니까 대검에 3라운드도 있어요. 제 사건 중에 울산에 있잖아요. 울산에 그 한전 사건인데 울산도 이게 그 무혐의 된 게 고검 가가지고 대검에 가가지고 파기자가 다시 내려온 것도 있어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아직 2라운드, 3라운드가 있고요.
그것도 이게 안 되면 최종 라운드 또 이게 특검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지금 이게 자기가 아직 좋아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검에서 수사 지시 그거에 따르지 않은 걸 가지고 뭐 감찰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항명 문제를 걸어서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의 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뭐 민주당은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혐의 판정 내렸는데 더 이상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7일부터 또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야당 측에서 국감을 통해서 뭔가 좀 큰 것을 터뜨린다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다시 이 문제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항고와 재항고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국감이요. 가장 이게 큰 이슈가 된 두 개가 있다 보거든요. 바로 이제 국방위기 있잖아요. 네. 우리 국민이 사살된 이것도 이게 큰 문제죠.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아들 또 이게 어차피 법무부나 계속 이 국방부를 국정감사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 꺼진 불씨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추미애 아들 문제는 집요하게 공개할 걸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리면 동부지검의 무혐의는 한마디로 하면요. 딱 한 단어로 소설입니다. 동부지검이 소설을 쓴 거예요. 픽션이구만. 예. 추미애가 뭐 국회의원 보고 소설 쓰신 애가 아니고 동부지검이 소설을 쓴 거고요. 이게 저는 서울 고검과 윤석열 대검이 결국에 검찰이 스스로 해결한 게 제일 좋아요. 스스로 이게 바로잡고 그다음에 안 되면 국회에서도 저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부분.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10월 7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데 이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이 빚을 내는 자리입니다. 야당이 여러 가지 정부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지만 한 방의 카드를 터트림으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전국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국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이 나훈아 선생의 절반만이라도 이번 국감에서 잘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이번 국감에서 힘을 내시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국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